예, 코로나 환경이라서 아까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법당에 꽉 찼는데요. 대종사님 당대 때에 이 정도 모이면 대종사님께서 구름 같은 대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름 같은 대중 맞죠? 예, 우리 구름 같은 대중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큰 박수를 한번. 근데 마치 제가 버프를 받는 것처럼 오늘 가슴이 좀 설레었어요. 그것은 참 인연이라는 게 한번 인연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또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투회관 부교무 시절에 우리 이 두 주인공은 학생 청년의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1위교당 법회 설법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교무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산 장성철 교도가 법회를 받는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법회를 미루고 1위교당은 그냥 주임 교무님이 좀 보시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기쁘게 달려왔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전의 일이에요. 35년쯤 되나요? 제가 거기 부교무 살 때 우리 장성철 교도는 군대 갔다 와서인가 가기 전인가 하여튼 군대 때문에 이렇게 쉬는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럴 때 저희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팔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훈련 가고 그러면 굳은 일 다 하고 뒷바라지 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 버프를 받는 두 분이 다 공교롭게 원친 아버님이 두 분 다 교무님이시고 생년 태어난 해도 같은 갑장이더라고요. 1964년생. 근데 장성철 교도님의 어머니가 그 원대 정문 앞에서 하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리학교를 나가면 우리 여기 교도 회장님도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교리학교를 가면 총부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오면 총부는 이미 밥 시간이 다 끝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미 아직 밥 시간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밥을 참 많이 굶었어요. 그리고 또 라면으로 많이 때웠어요. 근데 어떤 날은 라면으로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장성철 교도님 집이 하숙을 주셨어요. 어머님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또 총부까지 혼자 젊은 여자 교무가 걸어가면 위험하다고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총부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이런 그 사연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그 뒤로 어머님 돌아가시고 뭐 이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고마웠던 은혜를 입었던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냥 언대에 있고 또 우리 교당에서 열심히 활동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갖고 있다가 버퍼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좀 축하를 진심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지금 운타워 서은영 교도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교리학교에 있었어요. 원광중학교 법당 교무를 할 때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교화를 해야겠는데 법당이 없었어요. 원광 중고등학교 남자 쪽에는. 그런데 우리 용사님이 창고, 학교에서 쓰지 않는 빈 교실, 창고처럼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법당을 꾸며서 교육학교 교화를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타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그래서 어머님 편찮으실 때 가서 한 번씩 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런 부모님을 제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런 두 분이 오늘 법포를 받는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제가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 어느 누군들 안 기쁠 리 없죠. 경사스럽지만 또 과거에 제가 은혜를 입었던 그런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오늘 갚을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도 뵙게 되니까 더불어서 여기 궁동교동 교도님들은 과거에 인연 있는 사람이 참 많으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피아니스트는 그 당시에 초딩이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전무 출신 하기를 제가 바랬던 학생이고, 우리 여기 학교에 계셨던 또 분도 계시고, 막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딪혔던 인연들이 많으셔서, 오늘 오니까 막 너무 제가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이 아주 그냥 제가 약간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축하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박수를 힘차게 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스스로 호를 지어서, 특히 이제 북글씨 쓰는 분들은 스스로 호를 지어서 많이 쓰죠. 그런 걸 이제 자호 그러는데, 또 어른이나 스승님이 호를 지어주면 아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 임금님이 열반 유공인에게 내려주는 호는 시호 이렇게 표현들을 했었어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법호 그렇게 하죠.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근데 불교에서도 그 법호를 내려줘요. 그런데 불교와 원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법호를 주는 데 있어서. 불교는 스님에게 드려요. 근데 우리는 교무님만 법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두 분 다 제가 교도인데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제가 출가 관계없이 법호를 때가 되면 받게 된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헌에 보면 원불교 이를 만나서 이제 교도가 되면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봉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도가 되면 이 교도들이 모여서 원불교 교단을 이루게 되는데, 이 교도에는 출가 교도와 재가 교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교무님, 교도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출가 교도, 재가 교도예요. 저희는 출가 교도를 교무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재가 교도. 우리 똑같이 같이 교도예요. 원불교에서는 재가 출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회상 공동체예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교도님들은, 재가 교도님들은 생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롯하게 하는 출가 교도들이
교단을 끌고 가는 성향을 지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뜻있는 교도님, 제가 교도님들은 왜 출가 본의로 교단을 끌어가냐? 우리도 함께 주인 노릇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서울에서 교도님들이 계셔요. 그건 좋은 일이죠. 출가, 제가 가릴 것 없이 함께 힘 미치는 대로 역할을 하면서 또 공적과 공부 사업 실적에 따라서 공적과 대우를 정하는 게 이런 원불교다. 원불교는 이렇게 열린 교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법포를 받게 됐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법포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교도님들 여기 사회 보시는 분이 다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고 설명기도 하는 거 보니까 공동 교도님들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몇 가지 알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법포를 타려면 반드시 원불교 교도가 되어야 된다. 맞으면 손 들고 틀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맞다. 틀리다.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근데 지금 여러분 답이 틀렸어요. 대부분이. 딱 두 분이 맞았어요. 반드시 원불교 교도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원불교에서는 60세가 넘어야 법포를 받을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예, 이건 다 맞으셨어요. 오늘 법포를 받는 분들이 50대인 관계로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법의가 정식 법강 학마위에 승급하면 무조건 법포가 나온다. 맞다. 예, 딱 한 분 맞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법포를 주고 법포 수료식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법포를 받은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한번 먼저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요. 교단에서 법포 증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법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원불교에서 법훈을 받은 자는 무조건 법포가 나와요. 그럼 법훈이라는 것은 원불교에서 훈장을 주는 건데 어느 때 훈장을 주느냐? 대봉도, 대호법, 종사위 그리고 종법사를 여기만에게 법훈을 드려요. 훈장을 드려요. 국민훈장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럴 때 무조건 법포가 받겠죠? 그 다음에 정식 법강 한마위에 법위에 오르면 아까 여러분들이 다 손을 안 들으셨어요. 나이가 50이 안 됐어도 정식 법강 한마위에 오르면 무조건 법포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면 교도님 중에 나이도 아직 나보다 어린데 법포가 나왔다.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강 학마위 법위가 법강 학마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법포를 받는다. 그 다음에 법마 상정급일 경우 오늘 두 분 다 법위가 법마 상정급이었어요. 근데 50세일 경우와 60세일 경우에 법포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좀 달라요. 50세일 경우는 원불교에서는 공부와 사업 성적을 합해서 원성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혹시 아시죠? 네, 원불교는 공부 성적은 법위로 하고 사업 성적은 내가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이때의 기여는 물질적으로 내가 돈 낸 것만이 아니라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법회를 나온다. 그러면 사업 성적에 들어가요. 그거 아시죠? 법회를 1년 동안 무결석이다. 그러면 사업 성적이 5갑이 들어가요. 5갑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를 올려주냐면 65만 원이 올라가요. 1갑은 올해까지는 13만 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원래 쌀 한 가마니 값이었는데 안 올려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일갑이 15만 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해까지는 13만 원이에요. 제가 중앙사업성적 사정위원이라 정확히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장 중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회장단, 제가 교육자로서 열심히 했다. 1년 동안 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사업성적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요. 22갑이 들어가요. 단장 중앙이나 회장, 부회장이나 임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다. 교무님이 특갑을 주면 그런 경우는 22갑이 들어가면 286만원. 내년부터는 이제 330만 원에 그 환산을 해서 사업 성적이 올라가요. 누구 입교, 내가 교화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1갑으로 올라가고요. 또 입교시킨 교도가 3년 동안 법회 출석을 잘한다. 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10갑이 올라가요. 그리고 묵은 교도가 교당에 잘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다. 그럼 5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업 성적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직접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교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업 성적에 포함이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가지고 맥값, 아까 지금 법만 상정급의 경우에는 50세일 경우에는 사업 성적이 400갑이었을 때 법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요. 이거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티스에 딱 떠요. 법포 대상인지 아닌 부족한지. 근데 간혹 교도님 중에 이제 여기 교도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들으면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것. 만약에 60세일 경우에 법마 상정급이면서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성적이 100갑만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옛날 어떤 교도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예우를 해드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마상정급이 안 되면 법포를 받을 수 있다. 법마상정급 안 돼도 법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잘 모르시겠죠? 근데 법포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성적이 낮잖아요. 특신급이잖아요. 그러면 대신 사업 성적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 성적이 훨씬 1600갑 특신급인데 내가 물질적으로는 시사를 많이 했어. 그러면 법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포라 함은 교단에 끼친 바 공적에 따라서 예우해 주는 거예요. 그 공적이라 함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사가 되는 것도 공적에 들어가고 내가 아직 원불교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희사했다? 그것도 공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법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입교한 지 얼마 안 되고 법위도 나보다 낮은 것 같은데 먼저 법포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밖에 기관 또는 교당 창립자로서 교당 창립에 기여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20년 이상이 법납이 됐는데 만 60세 이상이 됐어도 이런 기준에 안 된 경우, 근데 교당 창립자로서 기여했던 분에 대해서는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별로 안 했는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출가 자녀가, 내가 출가를 했어, 자녀가. 근데 자녀가 법강 학마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희사에 올라가죠? 그런 경우에도 법포를 드려요. 부모님에게. 자녀를 잘 낳아서 이 교단에 희사해 주신 그 공덕으로 법포를 드립니다. 요번에 근데 법포 증여 규정이 바뀐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출가
출가가 법사가 되면, 법강학마이가 되면 그 부모님에게 법포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출가 함께하는 회상 공동체 입장에서 안 맞다.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가 됐던 출가가 됐던 내가 법사위에 오르면 부모님을 법포를 드린다로 바꿨어요. 요번에 바꿨어요. 지난 바로 7월달 수의단회 때 바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법훈자가 빠져있더라고요. 법훈은 엄불교에서 훈장을 받는 그런 거룩한 분들인데 법훈자가 되어도 그 부모님은 법포를 드린다. 이걸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경우가 아니고도 법포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들어.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지금 모르시겠죠?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종교, 우리 엄불교 입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본교의 취지에 찬동을 하면서 교단 발전과 도덕 사업을 조장하는 사회 저명 인사다. 그러면 법포를 드려요. 주로 법포 받은 분 혹시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도 법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말할까 말까 제가 잠깐 마음이 분별심이 생겼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뭐라고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죠? 김무성. 예, 김무성 의원이 그 어머니가 그 엄불교 교도이면서 또 교단의 뒤에서 여러 가지 합력한 공덕을 인정해가지고 법포를 받았어요. 또 교무님 중에 열반을 했어요. 아주 꽃다운 나이에 열반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법포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다. 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별로 되지 않을 듯 하지만 또 그래도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그 특별한 경우에 줄 때에는 일반 중업교가 아니라 정법사님께서 아까 정치인이라든지 또 뭐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기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법사님께서 특별 주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법포를 받아요. 법포를 받는 케이스가 다양해요. 그런데 교당에서는 주로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오늘 두 분 다 법위가 법마 상정급이고 50세 이상이고 사업 성적이 400갑 이상인 분들이 그 케이스 3번 3호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법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요 좀 오해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엄불교는 법포를 돈 주고 산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아까 그렇게 특신급인데 엄불교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많이 냈다고 법포를 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불교는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다 똑같이 인정하고 그 두 개가 합해서 원성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공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쪽이 원등이 크다 보면 원성적이 높아서 법포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유지비도 잘 안 내는데 그 사람 법포 받았어. 이렇게. 유지비를 내지는 못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법강학마에 오르면 공부를 법강학마이로서 법사로 승급을 하게 되면 줄 수 있다. 이걸 같이 알고 계세요. 예, 어쨌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법포를 받는다 이 말은 교단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높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인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버프를 주는데, 남자는 산, 여자는 타원 이렇게 주잖아요. 아까 주보에 나와 있던데, 대종사님 버프 아시는 분? 대종사님 버프 크게 한번 해볼까요? 소태산만 알고 있죠? 또 있어요. 대종사님 버프. 대종사님 버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중산, 바다 가운데 있는 산. 근데 이 해중산이라는 버프는 음계에 해당되는 버프고요. 소태산은 양계에 해당되는 버프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선천 시대가 지나고 후천 개벽의 시대, 음계가 지나고 양계가 도래한 시대에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신 주세성자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버프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 양계의 버프인 소태산처럼 남자분에게는 산을 드렸고, 여자분에게는 해중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타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타운이라는 버프를 드렸다. 근데 둘 다 높이 솟아있는 산이 됐던, 바다 가운데 약간 이렇게 약간 언덕처럼 생긴 산이 됐던 산이잖아요.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정말 공부나 사업으로 봤을 때 원불교인으로서 WS 마크를 딱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원불교인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분이다. 딱 WS.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산은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 특히 이제 해중산, 바다 가운데 있는 산들은 겉으로는 조금 드러나지만 안에 더 많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신심을 비유할 때 어떠한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심을 얘기할 때 태산교합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바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경계가 와도 그 공부심이나 서원이나 그 신심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원불교인으로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버프를 드리는 거다. 근데 버프를 아까 법어봉독 한 것처럼 맨 처음 시작은 언제 했어요? 우리 9분 선지님들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목숨까지 내놓고 오롯하게 기도를 하고, 그 오롯한 일심이 백지의 혈인으로 나타났을 때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법포와 법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법포를 받았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공명이라고 했어요. 공명. 내 사사로운 이름이 아니라 공적으로 주는 이름이에요. 공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인이 되면 어떠냐, 우리가 장관만 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청문회 하죠.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려면, 남 앞에 장관 이상을 하려고 맘먹으면 이 생활을 하나하나 다 원칙대로 정말 하나도 남에게 티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을 보면서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다 털고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버티고 이겨나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무너져야 돼요. 자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고. 공의는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진리적으로나 누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도 거기에 흐트러짐이 없이 위배됨이 없이 살아야만 되는 공인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아, 법호인이 왜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나서 산다는 거는 좀 고달프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어디 가면 참 힘들다고 하대요. 유명세를 타면 어디 가서 맘 먹고 밥 한 번 먹고 뭐 일상 우리가 누리는 그런 걸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마음대로 뭐 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원강 중고등학교에 있었지, 또 동그라미에 있었지. 그러니까 수많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총부 살았죠. 정태관 살았죠. 그러니까 익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드러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러났을 때 손색이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법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법호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 공부면에 있어서는 이제 공부와 사업, 이게 지금 안경 쓴 사람들은 이게 애로가 있죠. 공부와 사업에 어느 정도 원불교인으로서 튼튼한 뿌리를 인정받은 법호인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보다 더 성리에 관심을 갖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법호인으로서 살아와서 교당의 주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좀 더 내가 이제는 교단의 주인이 되고 또 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대소유무이치로 건설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시비예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법강학마의 승급 조항에 있는 말이에요. 법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교화면에 있어서는 이제 법강학마의 법의사정 올해가 있는 해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교무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법강학마의 그 법의사정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법사 좀 기준이 너무 느슨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70점, 60점, 70점 맞아도 법사가 됐는데 이제는 80점 이상 맞아야 법사가 된다.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법강학마에 승급하려면 가족 교화가 되어 있느냐,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신심이 있다면, 또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면 내 가족부터 교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과 지인과 이 주변에 나의 가까운 인연들을 교화했느냐, 이것이 법강학마의 승급 조항에 중요한 기준으로 또 작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면에는 교당에 머물지 않고 내가 교당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하고 하지만 이제는 교단과 세계에 더 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호인이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 사업을 충분히 닦아온 실적에 대해서 인정받고 예우를 받는 법호를 받는 거고, 그건 충분히 축하해줄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당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속 깊은
공부인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교무님을 도와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치불이 되어야 되고 또 보다 더 공공활동을 폭넓게 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이렇게 법포인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공부 면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다른 축하 공연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길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어요. 혹시 다리가 너무 아프시면 뻗으셔도 돼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드신 다리를 뻗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차마 못 뻗는 부분들이 계신데 그건 치심이에요. 뻗어도 된다고 해요. 뻗어도 돼요. 왜냐면 다리가 아파서 힘들면 얘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아유, 빨리 끝나지. 이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조금 공부를 하시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